하고 원방 남아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fx가 지금 이렇게 2차 함수가 주어졌고요. 이런 모양이 주어졌는데 이런 어떤 절대값이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다 라고 하면 절대값 처리는 똑같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똑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자 절대값 fx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면 두 가지로 나누면 되겠죠.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그냥 fx로 나오면 되겠지. 맞죠? 근데 절대값 안에 있는 fx가 0보다 작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fx 이렇게 나오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절대값 안에는 x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x잖아. 맞지? 그런데 이 fx라는 거는 사실은 누구 값입니까? y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y 값이라는 건 그냥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프. 알겠어?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 한번 살펴보니까 얘는 뭐 요렇게 주어질 것이고요. 근이 어떻게 되니? 2하고 4가 될 건데 합이 2니까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겠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4 이렇게 될 거란 얘기지.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봐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fx가 0보다 큰 쪽, 그러니까는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자기 자신을 그대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fx가 즉 그래프가 0보다 작은 쪽 아래쪽이죠. 원래 함수에 마이너스를 곱하는 거는 x축대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쵸?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fx에다가 통으로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는 원래 함수를 그리고 꺾어 그냥 올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포함된 이만큼의 함수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봅시다 한번. 뭐 어렵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몇 번 해보면은 뭐 별거 없습니다. 자, 만약에 fx가 양수라고 한번 해볼게. 양수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렇게 나오면 여기는 그냥 fx로 나올 것이고요. fx하고 fx하고 더하면 2fx를 2로 나누니까 뭐가 된다는 얘기야? 그냥 fx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즉, 이 원래 함수에서 양수 쪽은 그냥 원래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유지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렇게 왔고 요렇게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음수인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거든. 음수인 부분은 얘가 마이너스 fx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fx에다가 fx를 더하니까 당연히 여기는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죠. 분자가 0이면 그 전체 값은 뭐가 됩니까? 0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음수인 이쪽은 뭐가 되냐? 0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바로 우리가 찾는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라고 보면은 여기는 어쨌든 이 a 값하고 상관없이 이 친구가 0이면은 항상 0이 되겠지. 그러니까 x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0이라는 이 좌표를 무조건 뭐 한다는 거야? 지난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 값이 양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요. 만약 음수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함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맞죠? 자, 그러면 체크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있는 함수 선생님 간단하게 그냥 얘를 gx라고 한번 해볼게요. gx고 얘를 선생님이 hx라고 한번 해볼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빨간색 함수보다 여기 있는 이 1차 함수 hx가 크거나 같다라는 건 위에 있다는 얘기거든. 맞죠? 위에 있거나 뭐 같은 것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돼? 8개가 돼야 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에서 우리는 어떤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냐면 자,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상황이면 성립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왜 그러냐면 내려오면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봐. 그래도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2가 되는 상태에서 정수가 8개가 되려면은 뭐 마3, 마4, 마5, 마6 이렇게 해서 이만큼까지도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다 성립을 해야 되겠지. 되겠어?
그러면 이 친구가 이런 거 이게 다 여기 있는 모든 부분에서 얘보다 크려면은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 왜? 여기 있는 빨간 애보다 얘가 검은색이 뭐 해야 되니까? 위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는 자연스럽게 뭐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안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값만, 즉 A 값이 0보다 큰 값만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치고요. 정수 x개수가 8개니까 마이너스 2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1, 0, 1, 2, 3, 4 여기까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잖아. 그렇지. 그러면 8개가 되려면은 5라는 값은 어디 있어야 돼? 얘가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하면 어떤 5라는 값에서 선생님 좀 편의상 여기를 5라는 값에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원래 반듯한 건데 선생님이 편의상 하는 거야. 5라는 값에서 체크를 한번 해보면 누가 더 위에 있어야 돼? 이 검은색이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야 5라는 값이 뭐 할 수가 있어? 들어가고 그래야 모두 몇 개가 되는 거니? 8개가 만족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6이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하면 6에서는 이렇게 그려보면 누가 위에 있어야 돼? 빨간색이 위에 있고 검은색이 어디 있어야 돼? 아래에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만이 5까지 딱 해가지고 8개가 정확하게 들어가고 6이 들어가 버리면 9개가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조건에 맞지 않게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선생님이 G라고 했고 얘를 H라고 했으니까 G5하고 H5의 관계에서는 누가 더 크냐? 여기 있는 친구가 지금 G예요. 얘가 지금 H입니다. 그러면 5에서는 누가 커야 돼? 여기 있는 H 함수가 크거나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같다까지 괜찮으니까는 여기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네. 맞죠? 그 다음에 G6과 H6에서는 G 함수가 이 빨간색에 있는 함수가 여기 있는 검은색의 함수보다 무조건 커야 됩니다. 같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같아버리면 6까지 뭐하니까 성립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가지고 A 범위를 체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답을 한번 쓰고 나서 한번 다시 정리해 줄게요. 자, 일단 그러면은 G5라는 값하고 G6이라는 값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G5라는 값은 자, 여기 있는 이쪽 빨간색 이쪽 부분에서 내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이 친구는 누구야? 원래 fx 함수하고 뭐합니까? 똑같은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G5라는 건 누구하고 똑같냐? F5하고 똑같고 얘도 F6하고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5를 한번 집어넣어볼게. 5 집어넣으면 25에다가 10에다가 18을 빼니까 7이 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을 집어넣으면 16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H5하고 그 다음에 H6이라는 거는 H5라는 거는 여기다가 5 집어넣는 거니까 7A 값이라고 보면 되고요. 6이라는 거는 여기다가 6을 집어넣으니까 8A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에서 HX가 지금 여기는 7A가 얘보다 크거나 뭐하다는 거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6을 넣었을 때는 여기는 16이라는 값이 8A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된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지. 결론적으로 A라는 값은 7A가 7보다 커야 되니까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8A가 16보다 작으니까 8로 나누면 2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러한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606번 같은 문제는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모의고사 이게 20번인가 21번에 나왔던 문제인데 작년에 광주고 같은 경우는 이 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 그냥 모의고사에서 줬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 번만 더 fx 2차 함수고요. 아래로 볼록이네요. gx는 2차 함수고 위로 볼록인 함수다 라고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임을 하는 말은 x1하고 x2는 뭐 누구나 될 수 있다 뭐 그런 말이 되겠지. 그쵸? 자,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첫 번째 거와 이 두 번째 거를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게 뭐 하나 있어요? 여기는 뭐 둘 다 x1인데 부등호 다 똑같고요. 여기는 x1인데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2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둘 다 x1일 때하고 하나는 x1이고 하나는 x2일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만 여러분 체크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둘 다 x1일 때는 얘들아 똑같은 x 위치에서 뭐 하겠다는 거야? 따지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x1이 어떤 값을 가질지는 모르지만 fx든 gx든 똑같은 위치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에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이게 fx면 이게 gx라고 하면 이렇게 됐을 때 성립을 할까요 안 할까요? 되겠지. 왜? 여기를 x1이라고 해도 당연히 f가 크잖아 g보다. 그쵸? 여기를 x1이라고 해도 여기를 x1이라고 해도 어디를 x1이라고 하더라도 다 뭐하거니 얘들아? f가 g보다 크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같다까지 되니까 결론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야? 여기 있는 친구가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는 것까지도 뭐하다는 얘기야?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게 바로 똑같은 위치에서 체크하는 이렇게 x1, x1, x1 이럴 때 모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모양일 때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자, 이게 F함수예요. 자, 이게 G함수라고 하면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 두 번째 이게 성립하려면 얘들아 어떻게 돼야 되냐면 F1 거의 이무의 점과 G 거의 이무의 점 서로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고, 알겠니? 그렇게 체크를 하더라도 무조건 F가 얘보다 뭐야 돼? 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모양이었으면 F가 만약에 여기고 G가 만약에 여기라면 성립해요 안 해요? 성립 안 하겠지. 이 두 번째 부분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얘가 더 어디 위에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림의 모양이 성립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면 내가 이제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냐?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f-gx를 합니다. 얘를 넘겨가지고 f가 g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잖아. 그러면 넘겨서 f-g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뭐 하면 되는 거야? 같으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체크하시면 게임 끝나 얘는. 알겠지? 그럼 얘는 그럼 어떻게 하냐? f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그리고 g의 누구를 구하는 거야? 최대값을 구하는 거지. 최대값, 최소값은 당연히 뭐 꼭지점에 위치해 있겠죠. 그러면 f의 최소값이 g의 최대값보다 크거나 뭐야 돼? 같아야 서로 다른 위치에서 체크를 하더라도 무조건 f가 g보다 뭐하게 돼 있다? 크거나 같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푸는 것 자체는 사실은 뭐 별거 없어요. 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 여러분이 꼭 좀 이해를 하시고, 이거는 뭐 그냥 한번 여러분이 정확하게 정리만 좀 한번 해놓으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됐습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를 좀 보니까 2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은 두 2차 함수라고 했습니다. 절대값이 같다라는 거는 뭐 fx가 만약에 1이라면 gx는 마이너스 1, fx가 2면 gx는 마이너스 2 이런 말이 되겠지. 자, 그림과 같다. 마이너스 5에서 5까지인 정수 x에 대해서 부등식 이 친구를 만족하는 x의 개수 한번 구해보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좀 보게 되면 이것을 만족한다고 했거든 얘들아. 이런 식의 표현도 이제 뭐 2차 함수 파트에서 접해본 친구도 있고 안 접해본 친구도 있을 건데, 수학은 얘들아 그냥 똑같아. 그냥 여기는 이 fx를 그냥 네모라고 한번 봐봐. 그럼 네모 제곱이 크다 뭐보다 네모 곱하기 세모 뭐 이런 얘기잖아. 그럼 여러분은 당연히 이거 이항할 생각을 하겠지. 그치? 이항을 하면 네모 제곱이 네모 곱하기 세모를 이렇게 뺐을 때 얘가 이렇다는 얘기고, 그럼 당연히 네모로 묶을 거 아니야? 묶어주면은 네모 빼기 뭐가 되겠어? 세모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가 0보다 크기 위해서는 네모가 뭐라고 한다면? 양수라고 한다면 네모 빼기 세모도 양수가 돼야 되고, 네모가 만약에 음수라고 한다면 네모 빼기 세모도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된다 라고 나는 체크할 수가 있겠지.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뭐 fx나 이런 것 갖다가 뭐 별스럽게 볼 필요는 없고요. 선생님이 아까 네모 세모를 했던 것처럼 이 친구 넘겨가지고 해보면
fx로 묶어보면은 fx 마이너스 gx 0보다 크다. 어디에서만? 마이너스 5에서 5까지만 따지자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 얘가 양수일 때 얘가 양수면 돼. 그러면 fx가 양수일 때 얘가 양수라는 거는 fx가 누구보다? gx보다 크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x가 음수일 때 fx는 gx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같이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여기를 보면 fx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fx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이 식에서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가 되겠지. 그쵸? 양수니까 이퀄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그리고 1보다 뭐 하거나 큰 그러한 범위에서 이게 만족한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겠지? 그러면 이거 체크할 때 fx가 gx보다 크다라는 거는 여기 있는 이런 거 풀 때 시험 볼 때 색깔펜 있는 거를 이렇게 금지하지 않으면 색깔펜 있는 게 좋아요. 금지합니까? 안 해요? 금지 안 하면은 형광펜 같은 거 있으면은 좀 체크하기가 훨씬 쉬워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당장 이렇게 fx를 갖다가 이렇게만 표시해줘도 시야성이 훨씬 더 뭐하니까? 좋으니까. 자, 어쨌든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이 빨간색 그래프가 이 검은색 그래프보다 어디 있다는 얘기야?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위에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3보다 이쪽에서는 어떻게 되죠?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립이 되겠죠.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이쪽에서 이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는 값을 고르려면 마이너스 3은 안 되니까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5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1보다 큰 쪽에서 체크하려고 했더니 1보다 큰 쪽에서 1은 일단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 내가 2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2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빨간색이 더 뭐 어디 있어? 위에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2 가능하고 3 가능하고 4 가능하고 어디까지 가능하겠어? 5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상황에서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여기는 2, 3, 4, 5가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는 값이 된다.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굳이 막 범위를 구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정수개수 구하라 그럴 때는 차라리 필요한 정수가 딱딱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조건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fs가 음수야. 음수니까 마 3하고 1은 안 되고 마 2, 마 1, 0 이렇게밖에 안 돼. 그치? 일단 답이 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 마 2, 마 1, 0 이거밖에 안 돼. 그럼 그거 중에서 gx가 즉 검은색이 더 뭐 해야 됩니까? 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쵸? 그럼 검은색이 커야 되니까 여기 마 2 검은색이 큰 거 맞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마 1 가능합니까? 그 다음에 0 가능해요? 그 다음에 1은 근데 1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없다겠어. 왜 그러냐면은 얘가 음수가 돼야 되니까 체크할게. 마 2, 마 1, 0 세 개만 체크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런데 그 세 개가 모두 다 뭐 한다? 참이다 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그렇게 뭐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뭐 검색 거 없이 나오면 이런 관계성만 여러분 체크하셔가지고 그래프에서 쉽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 정리하면은 뭐 이렇게 되겠네요. 4x 플러스 1 하시고요.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1. 자, 이게 이제 0보다 크다라니까 큰 작작으로 들어가서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 2분의 1이니까 x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작고 x는 2분의 1보다는 크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곱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더해서 얘잖아.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2하고 a가 뭐가 되겠어요, 얘들아? 근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2하고 a가 근이야. 2하고 a가 근이고 0보다 작으니까는 이거의 사이값이 될 텐데
E하고 A하고 누가 크다 작다라는 어떤 그런 관계를 아직 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두 가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A가 만약에 2보다 크다 그러면 2에서부터 X는 A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A가 2보다 작다라고 하면 A, X, E 이러한 범위를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 생각하는 거야 뭐 지금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선택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A가 2이면 주어진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거든. A가 만약에 얘들아 2라면 A가 2라면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도 4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x-2의 제곱이니까 2라는 값에 이렇게 딱 접하는 그런 모양의 이차함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는 그래프가 x축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되거든. 안에 있어야 돼. 그런데 A가 만약에 이 값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2가 되는 거야. 그치? 그렇게 돼버리면 그래프 아래쪽에 아니 x축 아래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A가 만약에 2라면 여기에서는 뭐 엄청나게 많은 x값들이 만족을 하겠지만 여기에서 만족하는 x값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는 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참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미음번 A가 4에서 만약에 오면 주어진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정수 x값은 3하고 4뿐이다. 이런 얘기거든. 자, 이렇게 체크해 봅시다. A가 뭐 4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겠으니까 A가 만약에 4.5라고 한번 생각해 봐도 되겠죠. 4.5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5인 경우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A가 만약에 4.5라고 한번 해볼게. 4.5라고 한번 해보면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죠. A가 2보다 큰 그런 상황이 되겠지. 그러면 범위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2보다는 크고 A보다는 작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네. 맞죠? 말로 그냥 하고 싶은데 이해가 좀 어떨지 몰라서 쌤이 좀 그려보면 지금 이 첫 번째 친구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고 자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첫 번째는.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가 2고요 여기가 4.5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지.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지. 그쵸? 자, 그렇게 돼버리면은 4.5라고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고, 그럼 여기에서 당연히 공통근이 나올 수가 있겠죠? 공통근이 나오고, 정수라고 하면 2는 안 들어가니까 3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4 들어가고, 3, 4 두 개구나, 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뭐, 5까지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가 이제 4.5가 아니고요 5라고 한번 해볼게요. 5라고. 자, 5라고 한번 해봐도 지금 여기 있는 이 파란색이 빵꾸 뚫려 있네요. 즉, 5는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파란색하고 빨간색의 공통근은 3하고 누구하고 4하고 두 개만 답이 될 수가 있다. 라는 거는 충분히 여러분이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은번도 참이 된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값이 마이너스 2라고 1만 있대. 마이너스 2라고 1만 있을 거면 여기는 뭐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2분의 1 사이 또 빼놓고 다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다면 여기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여기가? 여기서 뭐 당연히 여기가 아니고 이런 상황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맞죠? 그래서 그 상황을 한번 연출해 봅시다. 자, 마이너스 2라고 1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요. 자, 좀 헷갈리나? 자,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1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2는 무조건 돼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놓으셔야 되고요.
이렇게를 포함해야 되겠지, 그치? 포함해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 1, 자, 좀만 더 그려볼게.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에 이렇게 떨어진다고 한다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겠죠. 그치?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면은, 당연히 마이너스 1 근대고요. 그 다음에 1 근대는 거 맞잖아. 그치? 그러면은 뭐, 일단 여기 있는 파란색이 마이너스 1보다 뭐 하기만 하면 돼? 작기만 하면 되겠지, 작기만. 그치? 그러니까는 뭐 이런 범위는 지금 제대로 됐으니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귿번은 틀렸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 두 개가 정답이. 내가 오늘 이렇게 목이 안 좋지? 자, 봐봐. 연립부등식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거 두 개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대. 얘들아, 연립부등식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당연히 각각 또 뭐 해야 되겠어? 모든 x에 대해 성립을 해야 되겠지. 연립부등식이라는 게 뭐야? 식이 두 개, 뭐 세 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각각에 만족하는 x가 있겠지? 그럼 그거의 공통 부분이 해가 되는 거잖아. 연립이니까, 그치? 그런데 이 두 개가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라는 거는 당연히 두 식이 모두 다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즉 절대부등식이다 그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가 만약에 얘들아 모든 x에 대해 성립을 하려면 이거 어떤 모양이 돼야 돼? 항상 우리는 2차 식은 뭘로 보는 거야? 2차 함수로 보는 거예요. 2차 함수 그래프로. 그 다음에 0은 뭘로 보는 거야? x축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x축보다 어디 있다? 위에 있어야 돼. 다음은 돼, 안 돼? 접해도 안 돼. 그냥 위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는 이 첫 번째 식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공중에 붕 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야 돼. 두 번째 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이제 얘가 모든 x 값이 그래프 자체가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야 모든 x에 성립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a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 일단. 그치? 그리고 안 닿았어. 닿지 않았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 솔직히 체크할 게 몇 개 없어. 그냥 x축하고 닿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근이야. 그게 근. 그러니까 안 닿았잖아. 근이 없어. 근이 없는 거 당연히 어디로 가는 거야? 판별식 가는 거죠. 그럼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뭐하다? 작다. 이러한 식을 우리는 체크할 수 있다는 얘기네. 마찬가지겠죠. 여기는 P가 뭐라는 얘기니? P가 음수다 그 말이지. 위로 볼록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축에 안 닿았습니다. 근이 없어요. 그러니까 Q제곱 마이너스 4P얼이 뭐가 돼야 돼? 0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그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이 친구를 해석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번은 바로 참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A는 양수고요. Q는 음수니까 양수에서 음수를 빼면 걔는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기억은 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니은번 정도는 여러분이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니은번. 니은번 보입니까? 자, 이 친구 전개만 한번 해볼게. 전개만 이렇게. 그러면 자, 얘는 4ac 4p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자, 여기 있는 b제곱하고는 니가 짝꿍이고 q제곱하고는 니가 짝꿍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짝꿍 따라 움직여 보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값이 q제곱 마이너스 4pr보다 크냐 이런 얘기거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b제곱 마이너스 4ac는 바로 뭐니 얘들아? 근이야, 근. 판별식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첫 번째 이 친구 같은 경우 이렇게 어쨌든 x축에 떨어져 있어.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거는. 그러니까는 이게 얘보다 크려면 x축 입장에서 봤을 때 떨어져 있는 정도가 이 친구가 더 뭐 해야 돼? 커야 돼. 이해되겠어? 그런데 주어진 이 상황만 가지고는 누가 더 x축에 더 멀리 떨어져 있나를 판단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 니은번 같은 경우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거짓이라고 봐야 되겠지. 수학에서 참이 되려면 항상 참이 돼야 돼. 어떠한 조건에서도. 알겠지?
그래서 니은번은 거짓이다 라고 보면 되고, 디귿번 같은 경우를 여러분이 조금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 선생님은 이 디귿번은 얘들 어떻게 보면 되냐면 잘 보세요. 디귿번. 자, 여기 있는 친구와 여기 있는 친구가 있는데 선생님이 얘를 갖다가 fx라고 한번 해보고요. 얘를 갖다가 gx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와. 이제 끝났어 이제? 네, 더 남았어? 끝났어요. 아니. 들어가고. 또 남았냐고. 이제 없어요. 없어? 자, 우리가 이제 디귿번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자, fx에서 선생님이 gx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fx gx를 한번 이거 빼는 행위는 우리가 사실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쵸? 빼면 어떻게 되냐? a에서 뭐가 되니, 얘들아? p를 빼고 x 제곱이 될 것이고요. b에서 q를 뺀 다음에 x가 될 것이고요. c에서 어를 뺀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이 fx는 양수예요. 얘는 음수입니다. 음수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플러스로 바뀌겠지.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부호는 무조건 0보다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클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되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뭐 한다는 거야? 성립한다는 얘기지. 항상 성립하니까 다시 우리는 얘를 갖다가 2차 함수 그래프로 보고 얘를 x축으로 보면 얘네가 어떻게 생겨 먹어야 되냐? 이렇게 생겨 먹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얘네도 그렇겠지?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거에 이제 판별식을 한번 해보면 b-q의 제곱 마이너스 4에 a-b c-r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당연히 0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4를 필두로 해서 얘네만 이쪽으로 건너오시면 그게 바로 얘가 되는 거야. 알겠겠어? 결론적으로 디귿번도 뭐 한다고 볼 수 있어? 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14번.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아주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얘들아, 연립방정식에서 해가 없는 경우나 해가 뭐 일부 특정한 값이 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제법 만나봤어. 사실 일반적인 게 어떤 게 일반적이야? 해가 어떤 일부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근데 연립방정식에 해가 없는 케이스도 한두 번은 해본 경험이 있을 거야. 그런데 연립부등식인데 해가 모든 x값이래. 그러면은 갑자기 약간 뇌정지가 올 수도 있어요. 연립부등식은 분명히 1번하고 2번하고 해를 구해서 그거의 공통 부분인데 모든 x값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게 뭐지? 이렇게 올 수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짚어보지 않은 그런 게 시험에 나오잖아. 순간 당황합니다. 당황하면 페이스 잃어버려요. 그러면은 시험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꼭 모든 실수 x를 성립한다라는 이 말 꼭 한번 짚고 넘어가세요. 내 머릿속에 입력시키세요. 그 얘기는 1번식과 2번식이 모두 다 실수 전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그래프 상황이 어떤지 판단을 하시고,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아까 뭐 최고참 우리가 얻을 수 있었고 한 배씩 얻을 수 있었잖아. 그치? 그리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이 설마 나는 A, B, C 값, P, Q, R 값을 구해서 이거를 뭐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겠지. 그쵸?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뭔가 이렇게 배우는 식이 뭐 없어. 기껏 해봐야 판별식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게 뭐지? 좀 상황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넘어와서 b제곱 마이너스 4ac q제곱 마이너스 4pr 그거구나. 그리고 얘는 섞었구나. 얘를 섞었구나 이거를. 그러한 의미라는 거를 잘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118번이죠.
여기 있는 친구를 인수분해하면 마이에서 4까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친구 당연히 여기 있는 거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 알겠지? 이렇게 뭐 K에 관한 어떤 식이 나오면은 그거 인수분해해서 곱하기를 보면은 그게 대부분이 뭐가 된다고 보면 돼? 걔네들이 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다 뭐 알고 있죠? 그런 내용들은. 그래서 x는 k 플러스 5나 2k 빼기 3이 뭐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근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걔를 토대로 해서 정수가 오직 몇 개가 돼야 된다고 얘들아? 하나가 돼야 된다. 정수 x가 오직 하나가 돼야 돼. 그럼 모든 정수 k 값을 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케이스 나눴습니다. 첫 번째 k 플러스 5가 2k 빼기 3보다 큰 거나 같은 경우하고 k 플러스 5가 2k 빼기 3보다 작은 경우 나눴어요. 자, 이렇게 나눠보면은 결국적으로 k는 이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범위 안에서 답을 구해야 되고, 두 번째 케이스는 k가 8보다 커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답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k 플러스 5가 더 뭐하니까 커야 되니까 두 가지의 경우로 한번 나눠볼 건데, 어떻게 나눠볼 거냐면은 이쪽에서 근이 생겨. 이쪽에서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하나 생기는 케이스가 있고요. 뒤쪽에서 이렇게 3이라는 근이 생기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이 하나만 생겨야 돼, 하나만. 하나만 생겨야 되니까 마이너스 1만 생겨야 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여기서는 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2k 빼기 3이 마이너스 0 사이라면 k 플러스 5는 3하고 4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3을 내가 그대로 가질 거야, 3만. 그러니까는 여기에 k 플러스 5가 2하고 3 사이에, 그리고 여기는 2k 빼기 3은 얘를 그대로 가지면 안 되니까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 그렇게 해서 이런 k 값을 구할 수 있어. 이렇게. 이거 뭐 사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꼼꼼히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이 문제 나와요. 부등식에서 좀 굉장히 좋은 문제야. 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케이스만 얘기해 주려고. 이걸 좀 보시면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서 아까와 똑같이 마이너스 2를 그대로 갖는 케이스하고 3을 그대로 갖는 케이스,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할 필요가 없냐면, 자, K가 이미 뭐라고 그랬어, 얘들아? 8보다 커야 된다고 했지. K가 8보다 커야 돼. 그런데 여기 오는 친구가 바로 누구야? K 더하기 5잖아. K가 8보다 커. 그럼 K 더하기 5는 누구보다 커야 돼? 이미? 한 13보다 커야 되는 상황이 되겠지. 그런데 여기에 올 수가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없겠지. K가 8보다 큰데 2K 빼기 3이 여기에 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근데 별 생각을 하지 않고 풀으면 이렇게도 무조건 그러니까 계산에 의한 문제를 풀면 그냥 이렇게 딱 하고 나서 여기서 또 k 플러스 5 가지고 또 이렇게 계산하고 또 여기서 또 2k 빼기 3 가지고 또 계산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은 답은 나오지. 조건에 맞지 않다라는 거. 근데 그만큼 쓸데없는 뭐가 낭비되고 있는 거야?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미지수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어떤 그 K의 범위를 구하라는 뭐 문제가 나오게 되면, 더군다나 이런 경우는 K 값이 두 개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거야. K 값이 하나가 나오든 두 개가 나오든 어쨌든 간에 K의 범위를 체크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K에 관한 식이 들어가야 되는 그 값을 좀 판단해 보시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이렇게 두 가지는 여러분이 뭐 할 필요가 없다? 하실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시간이 최소한 1분에서 2분 정도는 세이브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그냥 뭐 이 문제 풀어본 친구 중에 이 네 가지를 아마 다 체크해가지고 한 친구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만약에 쌤이 더 줬다면 분명히 이렇게 네 가지를 쫙 나눠가지고 아마 했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범위를 정한다는 거는 항상 실질적인 어떤 K의 범위를 정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K 값의 풀마 어떤 숫자가 엮여진 그거의 대략적인 위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말도 안 되는 이런 두 가지의 케이스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